김정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제 3일 전에 폭스바겐 파워데이 리포트 한번 리뷰해 드렸었고요. 오늘도 이제 현대차의 배터리 자체 생산 검토를 한다는 기사가 또 나왔네요. 이제 해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에 대한 독립선언, 내재화를 점점 더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배터리 3사들, 앞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좀 위협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폭스바겐의 배터리 독립선언, 그리고 토요타, 그리고 이미 테슬라는 자체 생산 준비하고 있고요. 토요타, GM,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의 내재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남양연구소에서 배터리 개발실에서 지금 이 부분, 생산에 대한 부분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입니다. 또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배터리의 전해질을 이용해선 액체 대신해서 고체를 사용하는, 한마디로 배터리 내에 양극재와 음극재와 리튬 이온을 통한 액체화되어 있었던 배터리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 점점 고체화시킴으로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액체 대신 고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성 문제와, 그게 이제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와 그리고 그 내구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이긴 하지만 자국 내 같은 업체이기도 하지만, 기업이기도 하지만, 현대차도 완성차 업체에서 이 시장 주도권, 다시 말해서 기술력도 좋지만 생산 원가 면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서 5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 생산 원가, 다른 완성차 업체랑 경쟁을 하려면 배터리의 내재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의 확보를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한 15에서 20년가량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니, 아무리 완성차 업계가 내재화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5, 6년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의 양자 구도가 계속 이어질 텐데, 어디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사이에서도 여전히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죠. 배터리 소재 업체입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배터리 소재 업체 일단 대주전자 재료 가지고 왔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이번에 이슈가 됐었던 게,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시장에서 관련된 소재 업체로 주목을 많이 못 받았고요.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소외됐었던 종목입니다. 폭스바겐에 검증된 실리콘 음극재 업체라고 되어 있고, 포르쉐에 채택된 실리콘 음극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 업체에서, 워낙에 테슬라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를 통해서 폭스바겐의 위치가 좀 한 단계 더 업되어 있는데요. 이 포르쉐의 동사의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음극재가 공급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음극재는 기존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제 흑연 음극재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용량 개선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직은 좀 신뢰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가장 좀 폭스바겐과 연관되어서 폭스바겐이 채택했던 실리콘 음극재다. 이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도에 검증된 실리콘 음극재 수익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의 대부분의 매출액의 구성은 지금까지는 전도성 페이스트, 형광체 등 삼성전자 MLCC 관련한 이런 매출액 부분이 컸고, 음극재에 대한 부분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은 약 9%가량밖에 지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음극재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도에 동사의 매출액이 1,5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90억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번 연도에 2021년도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성이 100% 남으로써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지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1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포르쉐 타이칸 차가 엄청 멋있네요. 예, 이 부분에 이 포르쉐 타이칸의 실리콘 음극재를 동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 기존의 음극재, 흑연 음극재 대비해서 약 15에서 50%, 뭐 50%는 모르겠고 약 15%가량 용량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실리콘 음극재의 매출액의 성장성인데요. 2020년도에 약간 아까 전에 몇이라 그랬죠? 2021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매출액의 2배 성장에 이어서 좀 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서 2024년도에는 약 한 4천억 원 가량의 2024년 4천억 원 가량의 매출액을 기대한다. 앞으로 동사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이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른 리포트도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작년 말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워낙에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리포트 역시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2023년은 영업이익의 절반, 지금보다 훨씬 더 포션이 커진 거죠. 예, 영업이익의 절반이 실리콘 산화물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액의 가파른 성장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주전자 재료에 죄송합니다. 예, 대주전자 재료에 앞으로의 매출 영업이익률 그리고 생산 능력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걸 그래프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 2차 전지 배터리에 소재를 제공을 하고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을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을 하고 양극재, 음극재만으로도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 앞으로 대규모 투자 이어갈 것이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재 업체로서 매출액 늘려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대비 출하량이 전년 대비 약 85%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그래프 보게 되면은 가장 좀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극재, 음극재 증설 계획은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본업, 기존의 철강 부분, 본업에 대한 매출액 대비 본업이 파란 색깔이고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2차 전지 매출인데요. 2020년까지 올해까지는 그리고 2021년 올해까지는 본업에 대한 매출액과 2차 전지 매출액의 비중이 비슷했지만 앞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간단히 확인하고 가겠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제 같이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흐름 이어가다가 3월 달에는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보다 대주전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작년 말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전고점인 54,000원 대비해서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1월 이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 지지 한 3만원대, 35,000원대를 지지받으면서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고점 54,000원 대비해서 지금 전고점 35,000원대 그리고 지금은 43,000원까지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포르쉐라든지 폭스바겐발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작년 3월 저점 이후에 가파르게 상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그리고 동사는 제주전자재료는 앞으로 음극재 실리콘에 대한 비중이 동사 내에서의 매출액 비중, 영업이익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제주전자재료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앞으로 완성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세력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도권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재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소재 업체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도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장도 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2차전지 관련된 이슈들도 좀 정리가 돼서 2차전지 관련된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